예, 안녕하세요. 황금 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 거북이, 한국 토지 신탁 주주총회 후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2023년이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분기가 끝났습니다. 이미 황금 거북이는 2022년 3월에도 한국토지신탁 주주총회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전통적인 배당 주식으로 시가총액도 중형주 수준이고 자산이 많은 자산가치 주식입니다. 서울의 노른자 땅 역삼역에 한국토지신탁이 있습니다. 역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한국토지신탁의 본사 건물은 코레이트 빌딩입니다.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한국토지신탁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회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황금 거북이는 아직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신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엄마 거북이에게 대신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주식 담당자에게 물어볼 질문을 6가지를 준비해 놓았는데요. 그런데 엄마 거북이 분명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30분 가까이 설명을 잘 들었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로비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엄마 거북이는 역시 최고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주식 담당자에게 물어보지 못해서 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다음에 한국에 가서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난 주주총회 때보다 주가가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2022년 3월 주가보다 현재 주가는 반토막 난 상태인데요. 고등어를 토막내도 한국토지신탁보다 덜 토막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토지신탁의 재무제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매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주식은 주가가 올라갈 수 없겠죠. 2022년 매출액은 1882억으로 지난 5년 동안 2천억 이상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신탁과 관련되어 영업이익률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에 당기순이익은 414억으로 감소한 것이 보입니다. 한국토지신탁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아까 언급했듯이 재무제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업계 1위, 2위를 다투던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이 모두 코람코 자산신탁에 밀렸는데요. 그로 인해 두 회사 모두 동반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거겠지요. 한국토지신탁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건 좀 너무합니다. 전염병이 터지기 전인 2019년 한국토지신탁의 저점은 2,000원입니다. 금리가 인상되었다고 해도 주가가 너무 하락해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 아시나요? 바로 2013년 저점 수준입니다. 10년 전으로 도루아미탑을 도루마부 시간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저점 구간도 맞고 저평가 구간도 맞습니다. 배당주처럼 안전한 주식을 좋아하는 황금거북이 그리고 황금거북이 구독자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주가가 10년 전 수준입니다. 이 주가에 손절한다는 것은 황금거북이의 가족인지 의심이 되는데요. 부동산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신탁은 부동산이 어렵다고 해도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매출은 감소했어도 여전히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금리를 무한정 올릴 수 있을까요? 미국 역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불안한 금융회사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어렵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올해 볼 수 있는 황금 주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황금 거북이는 이번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본을 활용해서 해외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공부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나 내년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와 단점을 보이는 분야를 보면서 투자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는 LED 산업 같은 경우 한국의 회사가 중국의 가격으로 이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황금 거북이는 무엇을 할까요?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자분이 궁금하신 종목 대원제약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자료도 찾아보고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당도 지급하고 시가총액도 중형주식 수준인 대원제약은 왜 하락해서 52주 최저가 근처에 있는 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투자 공부 중 하나인데요. 비록 한국에서의 주주총회는 형식적인 부분이 많지만 회사 가치 파악하는 데에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과 주식 투자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망하지 않으려고 망하지 않는 회사를 벤치마킹 하다 보니 사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듯이 망하지 않으려고 망하지 않는 주식만 투자하다 보니 주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안다면 그만큼 그 회사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주식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 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